안녕하세요. 여러 사연 들으면서 저도 언젠가는 이야기할 소재가 있을까 싶었는데 얼마 전 돈 욕심에 눈이 먼 형님 덕분에 평범치 않은 사건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심각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큰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30대 후반 전업주부인데요. 결혼 생활을 해보니 남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시댁과 사이가 틀어지거나 좋지 않은 집안들도 주변에 흔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초반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신랑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막둥이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인지 애교도 많고 저희 가정뿐 아니라 양가 가족들을 잘 챙기는 덕분에 저도 시댁에 적응을 잘할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님도 저를 많이 아껴주셔서 저도 시어머님을 친정엄마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딸이 없어서인지 지금도 친딸과 엄마처럼 집에 자주 찾아뵙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또 대화가 많이 없는 친정도 저와 신랑이 있으면 웃음꽃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신랑은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가 되었답니다. 남편과 이런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제게는 더욱 꿈만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모님은 서울로 돈을 벌러 가시고 저와 언니는 큰엄마 댁에 맡겨져 눈칫밥을 먹고 자랐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나이에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바쁜 부모님의 뒷모습만 보며 일찍 철이 들었어야 했어요. 나이에 맞는 모습보다는 늘 어른스러운 척하며 지냈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큰엄마는 가뜩이나 삶이 힘들고 팍팍한 상황에서 저와 언니까지 맡게 되어 힘에 부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밥상에는 항상 콩자반이나 김 정도만 내어주시고 고기 반찬이나 계란말이 같은 음식은 자기 식구들에게만 몰래 내어주셨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어찌나 서러웠던지 빨리 어른이 되어서 큰엄마 댁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사촌 언니도 저희를 밖에서 만나면 남을 보듯 무시했고 한 번은 거지자매 지나간다 라고 뒤에서 욕하는 것도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했던 행동이었겠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어요. 저희는 화장실을 쓰는 것이나 잠자는 것까지 눈치가 많이 보였는데요. 큰엄마네 식구들이 화장실을 다 쓰고 난 뒤에 저희가 화장실을 쓰거나 등교하는 날은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조용히 씻고 나왔어야 했어요. 한 번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난방비를 아끼려 큰엄마네 가족들은 내복에 두툼한 이불을 온갖 방한용품들을 구비하셨는데 저희는 여름에 사용하던 이불을 그대로 써야 했어요. 어린 마음에 어찌나 서럽고 슬프던지 둘이 꼭 붙어 울면서 잠에 들었어야 했고요. 겨울 이불은 비싸니까 저희 자매에게는 줄 수 없으니 있는 이불을 덮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 겨우 서울에 자리 잡으신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지만 내 식구가 살 집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빠듯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큰엄마네 집을 떠나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어 저희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대학에 진학한 후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알바를 했어야 근근히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가족들이 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가족끼리 편하게 밥 한 끼 먹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미래에 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온갖 고생하며 서럽게 자란 저와는 달리 남편은 누가 봐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막내 아들 티가 났어요. 저랑은 다른 세계의 사람 같던 남편에게 끌려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도 생활력이 강하고 싹싹한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 4년이란 시간 동안 남편과 연애를 했고, 연애 기간 동안 누구보다 사랑받는 여자가 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저와의 시간도 가족들과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는 남편의 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만약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면 내가 꿈꾸던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4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한 뒤 우연히 남편을 소개해줬던 친구를 통해 남편의 집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괜찮은 정도라고는 알았지만 경제력으로 동네에서는 꽤나 유명한 모양이었어요. 그에 반해 저희 집은 그때까지도 살림이 여의치 않아 저의 결혼식까지 부담스럽게 생각하셨어요. 혼수나 예단을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생략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걱정이 되셨나 봐요. 엄마는 가난한 집 때문에 딸이 무시당할까봐 많은 걱정을 하셨고,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부유한 집 자식과 가난한 집 자식의 결혼이 떠오르면서 저를 반대하시거나 핍박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집안이 남편 집안에 비해 너무 기우는 것 같다며 걱정을 내비치자 남편은 제 생각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남편이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셨고 이후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집처럼 형편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대령아, 우리 엄마도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우리 셋이 바퀴벌레 나오는 단칸방에 살았었어. 옷 말릴 곳도 없어서 빨래를 해도 옷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거지라고 많이 놀림받았었어. 지금은 어머니 덕분에 집이 많이 나아진 거지. 우리 집 얼마 전까지도 힘들었다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혜령이 입장 잘 이해해 주실 분이 우리 엄마니까 괜찮을 거야. 오빠도 중간에서 잘할게. 고마워. 나도 오빠를 믿는데 그래도 내가 괜히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그래, 맞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 집도 똑같았다니까. 만약 내가 혜령이 입장이었어도 똑같았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의지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잖아. 남편은 어머님이 고생하신 일들의 수확을 거둬서 괜찮은 살림이 되었지만 예전엔 저희 집안과 다를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주며 문제가 생기면 함께 이겨나가자고 약속하면서 불안한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때 어머님께 저희 집 사정을 넌지시 말씀드렸고 본인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다며 공감이 된다고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제가 힘들지 않게끔 배려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록 남편에게 건너들은 말이었지만 이렇게 남편을 번듯하게 사랑이 넘치게 키워주신 것을 생각하면 시어머님도 분명 좋은 분일 거라는 생각에 저는 부담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이후 실제로 저희 둘이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은 시댁에서 조용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양가 집안의 분란 없이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저는 시댁을 많이 신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 후 첫 명절이 찾아왔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걱정 말고 자기만 믿으라고 해주었지만 시댁 식구들을 정식으로 뵙는 것은 처음이라는 생각에 몸이 굳어 남편의 시덥지 않은 농담에도 웃음이 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시어머님은 편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고 갈아입을 옷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주실 정도로 저를 신경 써 주셨어요. 애령아,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되지? 이거 입으렴. 첫인상 중요하다고 한껏 차려입고 올 텐데 불편할 것 같아서 내가 네 생각해서 사봤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안 맞는 것 같으면 편하게 말해주렴.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유, 우리 집이 남자들 뿐이라 늘 삭막했는데 네가 오니 집안이 훤한 것 같네.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즐거운 명절 보내자꾸나.
시어머님의 따뜻하고 다정한 말씀에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고, 먼저 도착해 있던 아주버님도 남편과 투닥투닥 장난을 치시며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셨어요. 남편의 유하고 착한 성격이 어머님을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격적인 명절 준비를 하기 위해 시어머님과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형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유하고 동글동글한 아주버님 인상과는 달리 형님은 마른 체격에 미간 사이에 깊은 주름까지 있어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까칠해 보이셨어요. 계속 인상을 쓰고 계셨는데 그래서인지 인상이 더 안 좋게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형님은 짐을 들고 있는 저희를 본체만 채 무심하게 인사를 하고 혼자 빠르게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른이 짐을 들고 계시는데도 무심하게 지나치는 형님을 보고 당황한 저는 시어머님 눈치를 살폈지만 어머님은 크게 개의치 않으신 듯 보였어요. 그리고 명절 준비를 하는 내내 어머님과 제가 고생하는 동안 형님은 일손을 돕는 일 없이 방에만 들어가 있었고 여기저기 바쁘게 통화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식사 시간에도 저와 어머님이 식사를 차리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 밥상이 다 차려져야만 방에서 나와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화기애애하게 식사하는 도중에도 가족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 없다는 듯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깨작깨작 밥술을 뜨는 형님 때문에 다들 살살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근데 명절이라고 이렇게 여자들이 밥상 차리고 아직도 이러는 게 말이나 돼요? 그냥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하고 얼굴 보면 끝이지. 가끔 보면 우리 가족들도 너무 구시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생각이야? 나 너무 바쁜데 이제 슬슬 일어나지? 아, 자기 왜 그래? 엄마랑 재수씨가 힘들게 차린 음식인데. 그리고 요즘 바빠서 가족들끼리 모이기 힘든데 명절이라는 핑계로 만나서 집밥 한 끼 먹는 게 더 좋지. 그치 동생아? 오랜만에 동생 얼굴도 보고 재수씨도 보고 말이야. 어머 그래? 그렇게 좋으면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 오면 되겠다. 어머님, 제가 요즘 바빠서 정신이 좀 없어서요.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는 마셔요. 솔직히 오늘 안 오려고 했는데 일가 억지로 끌고 온 거라서 이해 좀 해주세요. 형님의 말 몇 마디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평화의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후에도 어머님과 제가 고생하면서 차린 음식이 너무 짜다며 투정을 부리질 않나 은근히 시댁을 무시한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아휴, 저희 부모님이 이런 음식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하긴 자기도 그냥 평범하니까 기대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자꾸 이러네. 그만해 좀. 아주버님은 계속 말을 끊으며 형님께 눈치를 줬고 저희 남편도 언짢아하는 티를 냈지만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시더니 이내 일어나 집에 먼저 가겠다며 떠나셨어요.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으셨지만 속으로는 형님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도 형님과의 첫 만남이었지만 형님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님께 틱틱거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여러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데에 특별한 능력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의 첫 명절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긴장했던 것이 무한할 정도로 시댁 식구들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셔서 앞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도 주차장까지 배웅을 나와주시고 집에서 먹을 반찬이나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완강한 어머님의 받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아주버님도 남편과 같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면 형님은 잘 나가는 치과 의사였기 때문에 이전에도 형님이 아주버님을 무시하는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시댁에 와서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머님과 남편은 아주버님 입장을 생각해서 형님을 참고 있고 아주버님도 그 상황을 잘 알아서 웬만하면 형님을 집에 잘 데려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보내는 첫 명절이라 얼굴이라도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에 형님을 억지로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형님이 떠난 후 아주버님은 어머님께 죄송하고 저희에게도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오히려 아주버님이 걱정될 뿐이지 마음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명절이 무사히 끝나고 아주버님 내외 일로 속상하셨을 어머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었던 저희 부부는 어머님을 모시고 가까운 근교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람을 쐬는 동안 어머님께서 어려운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도 홀로 자식 둘을 키우시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해 모아놓았던 돈도 다 잃어보고 빚더미에도 앉아보는 등 힘든 일들이 정말 많으셨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 저와 남편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지자 어머님은 늙은이 이야기 듣고 울지 말라며 지금은 이렇게 번듯하게 아들 둘 키워 잘 살고 있지 않냐며 다 지난 일인데 괜히 이야기를 꺼냈다며 여유롭게 웃으셨어요. 어머님이 겪으셨던 일에 비하면 저의 일화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릴 때 큰엄마네 얹혀 살았던 일들과 집안이 기울어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냈고 어머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히셨어요. 그러면서 말해주신 말들이 저에겐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잘 버티면 이상하게 좋은 일이 오더구나. 힘든 일 이후에는 꼭 좋은 일이 오니까 혜령이 너도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야.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참았던 눈물이 왈칵 났어요. 그 대화를 계기로 어머님과 저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저에게 그날은 어머님께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추억으로 오래도록 기억되는 날이 되었어요. 식사하는 내내 아주버님 내외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어머님도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부족하게나마 어머님을 위로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느끼셨는지 저희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시간이 지나 형님 해프닝은 잊혀가며 평소처럼 알콩달콩 지냈는데요. 하루는 웬일인지 형님께 먼저 전화가 왔어요. 아주버님과 해외에 나갈 예정이라 그 기간 동안 강아지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려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평소 강아지를 좋아했고 아주버님을 생각해 형님 내외 여행 기간 중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돌보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매일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목욕도 시켜주면서 나름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형님 내외가 여행해서 돌아오는 날, 역시나 저희의 예상대로 아주버님 혼자 강아지를 데리러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뵙는 아주버님과 여행 이야기도 들을 겸 차를 한 잔 내어오는데 아주버님께서 형님과 이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셨어요. 나 정말 아내랑 이혼하려고. 재수 씨는 앞에서 이런 이야기해서 부끄럽네요. 아주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서로 맞지 않으면 이혼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오히려 합리적이고 좋은걸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민호야, 네가 결혼을 참 잘했다. 나는 아내 때문에 어머니께 걱정만 끼쳐드린 것 같은데 재수 씨는 항상 우리 어머니께도 너무 잘해주시고 우리 민호한테도 잘하고 항상 고마워요, 재수 씨. 별 말씀을요. 시댁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한걸요. 아주버님은 형님과 더 이상 같이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여행 중에 이혼을 요구했지만 형님은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는데요. 시댁이 부유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실제로 시어머님은 꾸준한 부동산 경매로 자산을 불려오셨고 가지고 계신 부동산만 수십 채라고 들었어요. 상가 건물만 5채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요. 이 사실을 대략 알고 있던 형님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님 유산이 대부분 아주버님께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유산을 받은 이후에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었어요. 평소 형님이 가정주부인 저를 무시하는 이유도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애초에 어머님 성에 차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신랑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당장이라도 형님 병원에 찾아가 당장 이혼하라고 말하겠다며 난리쳤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선뜻 나서지 말자고 말려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어갈 즈음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아이가 생겨 사이가 더 돈독해졌지만 아주버님 내외는 사이가 더 나빠져 아예 따로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친정엄마가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가뜩이나 외벌이라 넉넉지 않았던 저희 살림에 수술비를 감당하는 것은 무리였어요. 수술비뿐 아니라 엄마 병원도 제대로 찾아가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가슴이 턱턱 막혔어요. 저는 무직자 대출이라도 받아보려고 아이를 돌보면서도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일도 벅차 너무 막막했어요. 평소와 달리 걱정 어린 제 얼굴을 보게 된 남편은 저에게도 아이 말고도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고 남편의 설득 끝에 엄마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엄마 유방암이래. 나 너무 걱정돼.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나 수술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집 수술비랑 치료비 감당할 상황이 안 될 텐데 우리도 별이 때문에 돈 많이 써서 요즘 많이 빠듯하잖아. 그래서 아기 보면서도 걱정이 돼서 자꾸 눈물이 나. 바로 말 못해서 미안해. 여보한테 짐이 될까봐 말하기 어려웠어. 지금도 혼자 버느라 힘들어하는데 이런 일까지. 네가 뭐가 미안해. 내가 더 많이 못 벌어와서 미안하지. 우리 살림도 혜령이 덕분에 아껴서 잘 살고 있고 너랑 별이가 나한테 와줘서 너무 행복한데 정작 힘들 때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결혼할 때 기억나지? 둘이 같이 의지하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던 거. 기억나. 남편은 아주버님께 한번 도움을 청해보겠다고 했지만 아주버님 사정을 뻔히 아는데 부탁하는 것이 너무 죄송해 남편을 말렸어요. 그렇게 둘이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는 중에 아이를 돌봐주러 집에 오셨던 어머님께서도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요. 시어머님은 한 걸음에 은행으로 달려가 수술비 전액을 마련해 주셨고 저는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편의 권유로 어머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가 아프신 것만으로도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 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으니 네가 더 혼란스럽고 힘들었겠다. 아기 보면서 한창 행복할 때인데 말이야. 별이는 내가 최대한 돌봐줄 테니까 혜령이 너는 낮에 어머니 병실에 다녀와라. 그래야 사돈이 금방 쾌차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매번 이렇게 도움만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어머님. 이럴 때는 감사해요, 어머님 하고 도움받는 거야. 알겠지? 어머님은 흐느껴 오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고 다독여 주셨어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꼭 효도하는 자식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이를 어머님께 맡기고 친정엄마 입원 수속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형님도 어머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 쏜살같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요. 가뜩이나 엄마 수술 날짜가 잡혀서 걱정되고 긴장이 되어 마음이 좋지 않은데 형님은 아무리 어머님이 자기를 아껴주신다고 해도 그렇게 선뜻 큰 돈을 받아도 되는 거냐며 따져왔어요. 아니 동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머님이 주시는 돈을 어쩜 그렇게 냉큼 받아? 어렵게 자란 애들은 눈치라는 것도 없나 봐. 둘이 그만한 돈도 못 모으고 놀기만 했어?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챙겨야지. 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니? 잘못 들었어? 동서네가 이번에 받아간 돈 액수 만만치 않을 텐데
나도 의사라서 어느 정도는 대충 감이 오지 않겠어? 그 돈 다 우리 남편한테 올 돈 아니야? 어차피 어머님도 유산 줄 사람 우리 남편밖에 더 있냐고. 그럼 그 돈 우리 돈이잖아. 내 돈 가로챈 동서한테 내가 이 정도도 말 못해? 그리고 동서, 자꾸 어머님께 붙어서 착한 척 하지 마. 아주 그냥 찰싹 붙어서 어머님, 어머님. 아주 여우가 따로 없더라. 어이가 없어서. 그럴 시간에 나가서 정당하게 돈을 벌지 그래. 어머님이 이번엔 불쌍해서 도와주신 거니까 다음에 또 손 벌릴 궁리하지 말라는 말이야. 알았어? 그리고 이번에 돈을 받았다고 해서 어머님 유산이 저희 부부에게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형님의 말도 안 되는 억지와 폭언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계속 듣다 보니 아무리 손윗 사람이라도 선을 넘었다는 것은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은 상도덕도 없어요? 엄마가 암 판정을 받아서 힘든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개념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형님은 자신의 돈을 뺏겼다는 생각에 분했는지 도리어 윽박을 지르더군요. 뭐? 개념? 동서 말이 심하네. 아니, 따지고 보면 내 말 맞잖아. 어머님이 불쌍해서 준 돈. 그걸 넙죽 받아먹은 동서도 수준 알만한데 뭘. 하긴, 없이 살면 그런 큰 돈에 눈 돌아갈 수도 있지. 그런데 어머님이 동서한테 그런 큰 돈을 내준다고 해서 동서 팔자가 바뀔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 내가 입 아프게 말 안 해도 어차피 그 유산은 장남이 가져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허튼데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시간에 장남인 우리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는 게 낫지. 안 그래? 저는 황당하고 힘에 부쳐 형님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 남편과 어머님을 만났는데 곧바로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혜룡아, 무슨 일이야? 장모님 병이 갑자기 더 심각해지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울자 어머님은 따뜻한 물을 가져와 주셨고 물을 마신 뒤 제가 진정될 때까지 꼭 안아주셨어요. 덕분에 한 차례 진정이 된 저는 형님이 제게 했던 말들을 쭉 이야기했고 남편도 어머님도 화가 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참다 못한 남편이 형님께 직접 전화해 똑같이 따지겠다는 것을 어머님이 말리셨어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 생각도 못했구나. 그저 말만 이쁘게 못하는 아이인 줄 알았더니 돈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런 아이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허락도 안 시켰을 게다. 이럴 게 아니라 첫째한테 말해야겠어. 얼른 이혼하면 좋겠다고. 위자료가 얼마가 들던 이혼은 무조건 밀어붙여야겠어. 이후 아주버님도 형님의 만행으로 오만정이 떨어져 더 강하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형님이 저에게 사과하리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역시나 사람은 안 변한다고 제가 남편과 아주버님을 깨워 자기만 나쁜 년으로 만든다며 시어머님께 제 욕을 한 바가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울었던 당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님 도움으로 엄마 수술이 잘 끝나고 저도 낮에는 아이를 맡기고 병간호를 꾸준히 하며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어요. 동네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시어머님이 무리한 투자로 부동산과 돈을 다 잃으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업자들 사이에서 저희 시어머님은 큰 손으로 유명하셨기 때문에 소문이 더 빠르게 퍼져나갔고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저희 부부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어요. 소문이 퍼지고 있는 중에도 어머님은 아기를 봐주시러 저희 집에 자주 들러주셨는데 그 일에 대해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저희는 어머님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어머님의 모습 때문에 소문일 뿐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반면에 형님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하루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집 안까지 들어온 형님은 어머님을 붙잡고 진짜 망하셨냐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진짜 망하신 거예요? 부동산 다 잃었다면서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대답. 그러게 늙은이가 집이나 지키지 투자가 웬 말이에요. 있는 돈 잘 모아놓으면 이딴 문제는 없잖아요. 아니면 진짜 노망 났어요? 대답 좀 해봐요. 형님이 어머님 코앞으로 다가가 소리를 질렀지만 어머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위자료 준다고 했다면서? 내 돈 어쩔 거예요? 이런 코딱지만한 콩가루 집안에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허비했는지 몰라요? 위자료 토해내요, 빨리. 형님은 무슨 노망이 나서 그렇게 돈을 다 날리셨냐며 울고불고 어머님을 잡고 난리를 쳤고 끝까지 어머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형님이 얼른 위자료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님을 붙잡고 흔들자 그 꼴을 더는 보지 못하겠어서 저희가 나서서 형님 손을 내쳤어요. 그 힘에 형님은 종이장이 흔들리듯 바닥에 넘어졌는데 바닥에 넘어지자마자 악에 받쳤는지 벌떡 일어나 저희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니 너네는 뭔데 나서? 그래 너는 이 순간만 바래왔지? 어머님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한테 복수하고 싶었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 상황 파악이 안 돼? 어머님 망했다니까. 너네가 그토록 바라던 돈 한 푼도 없으시다고. 그만하세요, 형님. 언제 한번 어머님 모시고 제대로 된 식사라도 한 적 있어요? 형님 배 채울 생각만 하다가 계획대로 안 되니까 어디로 와서 행패해요? 설사 어머님이 망하셨다고 해도 사랑하는 가족이고 집안의 어른이세요. 이런 식으로 와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게 맞아요? 의사라면서요. 많이 배웠다면서요. 이게 많이 배운 사람이 할 행동이에요. 너 이게 뭐라고? 말 다 했어? 보자 하니까 무식한 게 끝도 없이 기어오르네. 네 위치를 알고 말해. 너도 지금 윗사람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또 기회다 하고 여우짓 하는 거지? 어머님한테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 그러려고 여기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니? 여우는 무슨 그런 식으로 사람 이상하게 만들면 좋아요? 그리고 어머님 돈이 왜 형님 돈이에요? 어머님이 산전수전 다 겪으시면서 힘들게 모아온 돈이에요. 형님이야말로 어머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집안에 아무 공헌도 안 해놓고 그 돈이 형님 돈이라고 우기는 게 그게 바로 거짓인 바 아니에요? 도대체 뭘 안다고 소리를 질러요? 어른 앞에서 악지르고 떼쓰고 나이 먹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자꾸 저보고 무식하다고 하시는데 진짜 무식한 건 형님이에요. 뭐라고? 너 지금 나이 먹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무식하다고? 말 다 했어? 말 다 했냐고? 그러든 말든 너가 무슨 상관인데 난리야? 그만하시고 저도 형님처럼 막무가내로 나가기 전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내가 여기서 왜 나가? 씨. 늘 조용하고 소극적이던 제가 강하게 나오자 당황한 형님이 머뭇거렸고 그러던 찰나 남편이 나서서 형님을 집 밖으로 끌어내 쫓아버렸어요. 형님은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안간힘을 썼지만 워낙 마른 몸짓이라 남편이 손쉽게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볼품없어 꽤 우스꽝스럽기도 했어요. 이후에도 씩씩대며 흥분하는 저희 부부를 오히려 어머님께서 담담하게 진정시키셨어요. 어머님은 아주버님이 괜히 속만 끓을 테니 형님이 왔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아주버님도 아셔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어머님을 설득해 아주버님께 있었던 상황을 알려드렸어요. 아주버님은 그 길로 이혼 소송에 들어가셨고 오히려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형님이 시댁 욕을 하고 저와 어머님을 무시하는 통화 내용을 몰래 제가 모두 녹음했을 뿐 아니라 형님이 시댁에 찾아와 난리를 친 내용도 녹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증거로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형님이 아주버님 몰래 바람을 피며 다른 곳에 살림을 차려놓았던 사실인데요. 저희 부부가 초대를 받아 갔던 지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형님이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저희는 형님이 바람을 핀다는 것을 직감했고 아주버님이 위자료를 주고 헤어질 게 아니라 위자료를 받고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지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형님이 보일 때마다 몰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파트에 둘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지 동거 여부도 확인하며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설득해 아주버님께 말씀드린 거였어요. 이제 이혼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덕분에 아주버님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결국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도리어 돈을 주고 이혼하게 된 형님은 이후에도 시댁에 여러 번 찾아와 행패를 부렸는데요. 그때마다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이 어머님과 함께 지내며 속 시원하게 형님을 내쫓았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시댁에 똘똘 뭉쳐 함께 지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을 지키는 보디가드가 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했어요. 어머님은 그때도 형님을 크게 개의치 않으셨는데 온갖 고생을 다 겪으셨던 어머님께는 형님 사건은 그저 작은 사건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도 돌아가며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편안했고 이렇게 가족이 한데 모여 지냈던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새롭고 행복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어머님께서 제게 살을 부대끼며 함께 지내는 가족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싶어 일부러 형님을 핑계 삼아 저희를 함께 있게 해주셨나 하는 생각도 요즘은 들어요. 물론 어머님께서 저희를 불러 같이 지내자고 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막무가내로 어머님 집에 얹혀 살았던 거였지만요. 누가 누굴 지킨 건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철없는 자식들을 어머님이 지켜주신 거였네요. 이후 형님이 운영하던 치과에서 형님이 두 집 살림을 했었다는 사실과 이혼 전에 시어머님께 찾아와 했던 폐륜적인 행동에 대해 소문이 퍼지게 되어 더 이상 일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해요. 지역 텃세를 버티지 못한 형님은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어요. 형님은 이혼도 당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지만 저희 가족은 형님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하나로 뭉치게 되었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저희 집에 아이를 보러 놀러 오셨던 어머님이 거액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과 저희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된 부동산 서류를 들고 오셨는데요. 놀랍게도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명의로 된 아파트 이름을 본 저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 아파트는 제가 늘 살고 싶었던 좋은 입지에 있는 대장 아파트였고 통장 안에 찍혀있던 금액도 살아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액수였어요. 얘야, 그렇게 놀랍니? 아주 눈이 휘둥그레졌구나.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큰 돈과 아파트를, 그것도 저희 명의로요. 사실 내가 한동안 부동산 업자들한테 소문을 좀 냈었다. 내가 망했다는 말은 첫째 며느리 때문에 일부러 낸 소문이었어. 덩달아 너희들까지 속여서 미안하구나. 많이 걱정했지? 그러셨구나. 저희도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이 평소와 같으시니까 소문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있으셨으면 저희한테 먼저 이야기해 주셨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 너희 말이 맞아. 만약 내가 망했다면 소문이 너희에게 들리기 전에 말해 주었을 거야. 우린 가족이잖니. 가족에 대한 얘기를 소문으로만 듣게 할 순 없지.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형님은 가족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말을 믿었잖아요. 그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물어보고 들어봤어야 했어요. 그게 제가 형님께 제일 화가 났던 이유였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말이 맞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제일 똑똑해. 솔직히 그날은 네가 너무 화를 많이 내서 나도 놀랐단다. 우리 며느리한테 이런 면도 있구나 싶고 아주 든든하고 고마웠어. 늘 내 편이 되어주겠구나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고 엄마도 큰 며느리가 너를 막 대했을 때 너무 화가 났지만 무작정 내가 화를 내면 더 물러서지 않았을 거라 조용히 참고 있는다고 나도 힘들었단다. 그동안 부족한 엄마 옆에 항상 있어주고 믿어주어 고맙구나. 이건 너희에게 주는 내 선물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렴. 알고 보니 어머님은 형님이 어머님 유산을 노리고 아주버님과 이혼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동네 중개업자들에게 일부러 소문을 내게 하셨던 거였어요. 그동안 투자가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던 상황이셨대요. 어머님은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시며 아무 말 없이 믿어주고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이 너무 완강하셨던 탓에 결국 감사히 받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어머님은 생각지 못한 금액의 돈을 종종 저희에게 베푸셨어요. 받지 않겠다고 해도 워낙 의견이 강하셔서 받긴 받았는데요. 값진 돈 절대 낭비하지 말자고 생각해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죠. 그리고 좋은 기회가 생겨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형 건물까지 매입하는 데 성공했네요. 덕분에 저희 생활비 외에도 어머님께 넉넉한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쓰라고 주신 돈이지만 그것을 마냥 저희를 위해서만 쓰기보다 늘 도움을 주셨던 어머님께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다행히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고 발로 뛴 덕분에 어머님께 효도를 할 수 있게 돼서 요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형님이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겨우 입에 풀 칠할 정도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 듣게 되었죠. 되도 않는 욕심만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형님의 끝을 보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헛된 욕심을 품지 않고 살아온 제 자신에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희 부부는 새로운 마음으로 어머님이 주신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저희 집이 생기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이곳에서 우리 세 식구 사랑 넘치게 살아보려 해요. 그리고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는 화목하게 지내며 재미있는 나날을 이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다 같이 모여 맛있는 음식과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주버님 농담에 저희 남편의 애교, 아이가 쑥쑥 크는 모습까지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면서 보냈답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것보다 제가 꿈꾸고 바래왔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힘든 시기 후에 좋은 일이 찾아왔네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곧 좋은 일이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